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미국 시장 읽어주는 남궁재원 대리와 함께하는 여미남. 오늘 9월 6일 수요일입니다. 네. 오늘 어제 미국 시장이 별로 안 좋았네요. 네, 어제 다 조금씩 빠졌습니다. 다우가 마이너스 0.6, S&P 마이너스 0.4, 나스닥 마이너스 0.1% 빠졌고, 중소형 쪽에 러셀 2000이 2% 넘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중소형 쪽 종목들이 많이 하락을 했었던 것 같고, 반면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쪽만 약간 강보합 정도, 플러스 0.03% 기록했습니다. 업종별로도 보시면은 IT 섹터가 0.4% 올랐고 커뮤니케이션 0.04, 그리고 어제 유가가 조금 올라가면서 또 에너지 섹터가 0.5% 올랐습니다. 이 외에 다른 섹터들은 다 하락을 기록을 했고, 헬스케어, 금융, 산업재, 그리고 소재나 유틸리티 이런 섹터들 다 1% 정도씩 하락했습니다. 뭐 부동산도 그렇고 필수소비재, 자유소비재 이런 섹터들도 약보합 정도 기록했습니다. 네, 아침 오다 보니까 유가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어제 유가가 WTI 기준으로 배럴당 한 86.7달러, 1.33% 정도 올랐는데, 사우디에서 하루 100만 배럴 자발적 감산 12월까지 연장 발표했습니다. 원래 한 9월까지였는데 3개월 연장 발표를 했고, 또 나중에 추가적으로 더 감산을 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도 하루 30만 배럴 석유 수출 규모 축소를 연말까지 유지한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WTI는 아직 90달러는 안 됐고 한 87불인데 브렌트유는 어제 9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예. 그래서 사우디 감산, 그리고 러시아도 석유 수출 축소 이런 것들 때문에 어제 유가 좀 다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트럼프 시절에서는 유가가 65불에서 70불만 가도 유가가 너무 비싸다 뭐 이러면서 증산을 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면서 유가를 조금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유가가 85불인데 여기서도 사우디가 하루 100만 배를 감산을 한다고. 감산 유지죠. 예. 12월까지 계속 원래 그래서 연장을 하는 거네요. 네, 연장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강세장이 도래했는데도 왜 내 주식은 안 올라가지? 이제는 강세장이라고 했을 때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동시에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참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겸비를 했을 때 정말 투자의 고수가 되고 강세장에서 돈을 벌 수가 있고 약세장에서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이지 금리가 8bp씩 올랐네요. 네, 10년물, 2년물 다 8bp씩 올랐는데 10년물이 4.26%, 2년물이 4.96%가 됐습니다. 8bp씩 올랐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 어제 한 0.5 정도 오르면서 104.8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가는 좀 올랐는데 천연가스가 어제 좀 하락했습니다. 2.6달러 기록하면서 어제 한동안 6.6% 정도 상승한 반면에 아래의 영국 쪽, 이 TTF 가스 쪽에서는 2.6% 올랐습니다. 34.4유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뭐 유가 올라갈 때는 천연가스도 올라가고 다른 원자재도 올라가고 같이 동행해서 움직이는 모습이 많았는데, 지금은 유가 1.3% 올라가고 천연가스는 6.6% 빠지고. 네, 그렇습니다. 예, 도대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 수가 없는데, 어제 미국 시장이 이렇게 나빴나라고 생각을 한 게 빅테크들이 거의 다 올랐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아마존 정도만 한 마이너스 0.6% 기록을 했고, 대부분의 빅테크들 다 플러스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특히 테슬라가 4.7% 올랐고, 넷플릭스 또한 2%, 마이크로소프트랑 메타 다 1% 정도씩 올랐습니다. 애플, 구글, 엔비디아 강보합 정도 기록을 하면서 빅테크들은 대체로 좀 다 괜찮았었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신고가 쪽 종목들 보시면은 어제 뭐 벅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도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긴 했습니다. 근데 주가는 어제 마이너스 0.6% 정도 빠진 거로 나와 있는데 장중에는 또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었던 것 같고 헬스케어 쪽에 일라일리 그리고 IT 쪽에 엑센추어, 인투이트라든지 인텔 그리고 뭐 어플레이드 머티리얼스 등등 이런 종목들 12개 종목이 또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제는 러셀 2000 지수에서 알 수 있듯이 중소형주가 네, 많이 빠진 거죠. 그렇습니다. 중소형이 많이 빠졌고 빅테크 쪽 그 중에서도 네, 빅테크 쪽이 좀 괜찮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빅테크 제외하고 뭐 금융이나 다른 섹터는 또 다 안 좋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어제 반도체 지수는 약간 플러스 기록을 했었는데 TSMC 또한 1.5% 올랐고요. 엔비디아도 약간 강보합 정도, AMD도 1.22% 올랐었습니다. 아래에 그 필반 속스 지수에 있는 것들도 보시면은 ASML도 한 0.2%, 인텔도 한 0.3% 상승을 했고 그렇게 크게 큰 변동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조금 빠졌었던 섹터 쪽 보시면은 금융 쪽에서 뭐 JP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블랙락 다 1% 넘게 하락을 했었고, 리오프닝 쪽에서는 어제 또 유가가 많이 오르면서 항공주들이나 크루즈 같은 기업들 그 에너지 많이 써야 되니까요. 그렇죠. 에너지도 많이 네. 쓰고 금리 이자도 많이 내야 되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좀 영향을 받았었던 것 같습니다. 카니발 마이너스 2.3, 델타항공 마이너스 2.6, 그리고 라스베가스 샌즈 같은 회사도 마이너스 4.2%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에어비앤비만 7% 넘게 올랐는데 아래에서 특징 종목 좀 뒤에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 쪽 특이하네요. 에어비앤비만 7%. 네, 그렇습니다.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다른 거는 뭐 별로 재미가 없는데, 그리고 부동산이 많이 빠져서 금융에 영향을 미쳤나 싶을 정도로 부동산 쪽이 많이 빠졌네요. 네, 닥터 호튼이랑 네. 레나 이렇게 두 회사 모두 마이너스 4.9% 정도씩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에 뉴스 많이 들어보면 고정모기지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는 들었었거든요. 네, 그래도 어제, 이쪽이 다 신고가 내고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최근까지 다 신고가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올라서 9월달이 통계적으로 안 좋은 달이다 보니까 약간은 이익 실현을 하고 좀 현금화시켜서 일시적으로 위험 관리를 하는 뭐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최근 30년 이 고정 모기지 금리가 7.5%까지 올라갔네요. 네. 모기지 금리에 제일 영향을 많이 받죠. 그렇습니다. 7.5%까지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제 있었던 연준 위원이 또 무슨 발언이 있었습니까? 어제 크리스토퍼 월럭 연준 이사 발언이 하나 있었습니다. 신중하게 액션을 취할 것이다. 금리 인상 여부는 데이터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금리 인상이 마무리가 되었는지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서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한 번 더 인상을 하더라도 미국 경제 침체 가능성은 낮다라고 했습니다. 지난 고용 데이터, 비농업 고용 그거 잘 나왔고, 그리고 그 실업률이 3.8%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3.8% 실업률 나오고 이런 고용 데이터는 좋았다. 그리고 물가, PCE도 최근에 나왔는데 이 데이터도 좋았다. 핵심은 하락 추세.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지켜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번 더 인상을 하더라도 미국 경제 침체 가능성은 낮다는데 약간 그래서 데이터에 따라서 한 번 더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좀 이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최근에 발표되는 데이터들이 계속 다 나오고 있어서 이제 핵심은 이제 계속 하락 추세를 보일 것인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투표권이 있는 분이 하신 얘기라 가지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유가 얘기는 했었고 S&P 500의 지수 신규 편입 편출 종목들이 뭐 발표가 됐습니까? 네, 두 개가 S&P 500 지수에 신규로 편입이 되고 또 두 개가 편출이 됩니다. 첫 번째 종목은 블랙스톤이고요. 그 부동산 회사. 이게 IFC도 예전에 했었던 그 다른 블랙스톤이라는 사모펀드 회사이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에어비앤비가 이전에 나스닥 100에만 편입이 되어 있었었는데 이제는 S&P 500에 편입이 됩니다.
블랙스톤 티커로는 BX이고요. 시가총액은 약 176.3조 정도가 됩니다. 종가는 그래. 108.24달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 하는 투자 회사이고 부동산이라든지 인프라, 바이오 사이언스, 주식 등의 사업을 하는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대부분 잘 아실 겁니다. 에어비앤비고 시가총액은 약 222.9조 정도가 되고 종가는 142.3달러 되고 있습니다. 숙박 및 체험 등의 글로벌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고 집주인이 호스트고 집을 이제 호텔처럼 여행 가거나 할 때 이렇게 숙박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네. 에어비앤비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공부를 해봤지만 그죠? 네. 실적 발표 때 그쵸. 한번 다 봤었습니다. 참 좋은 회사다라는 걸 느꼈었는데 S&P 500이 아니었었네요. 네, 아니었습니다. 나스닥에는 들어가 있었죠? 네, 나스닥 100에만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S&P 500 지수에 편입이 됩니다. S&P 500에 들어가려면 최소한 시총이 100조는 돼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10빌리언 기본으로 10빌리언 기본 넘어가야 되고 뭐 적자 나면 안 되고 몇 개 분기 연속 계속 흑자 나야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네. 네. 지난번 2년 전에 테슬라가 그때 S&P 500에 들어갈 때도 4분기 연속 그래도 흑자가 나야 되는 그 조건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에어비앤비가 S&P 500에 편입됐고 블랙스톤은 블랙스톤 코리아라고 또 한국에도 들어와 있고요. 예. 얼마 전에 블랙스톤이 부동산을 갖다가 한 10조 정도 팔아가지고 그 데이터 센터를 투자하겠다. 10조였나 100조였나 헷갈렸는데 그랬던 100억 달러에서 한 13조 정도 팔아서 한다고 했던 세계 최대 뭐 사모펀드 회사다. 예,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제 S&P 500에 편입이 되는 거고. 편출되는 종목이 링컨 내셔널. 예, 그리고 UL 브랜즈라는 두 개의 회사는 이제 빠지게 됩니다. 네, 링컨 내셔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뭐 금융회사예요. 아, 이것도 금융회사예요? 소비자 금융. 소비자 금융이고 뉴웰 브랜드는 뭡니까? 소비재 기업인데요. 네. 그 저희가 잘 아는 필기구 중에 뭐 파카, 워터맨 이런 소비 워터맨 브랜드도 갖고 있고 파카. 러버메이드라고 네. 그 가정에서 많이 쓰는 그 생활용품들 뭐 이런 소비재 브랜드들 많이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 기업들 두 개는 이번에 S&P 500에서 편출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 반영되는 거예요? 9월 18일 장이 열릴 때 반영이 되고요. 앞으로 2주 뒤입니다. 예, 9월 18일 월요일 시장부터 이렇게 종목들이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 야, 그러면 S&P 500에 편입이 되면 지난번 테슬라 때도 S&P 500 편입이 되고 나서도 상당 기간 또 한 주가가 더 올라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보통은 우리가 코스피 200이나 MSCI에 한국 종목들이 이렇게 편입되고 나면 그 이후에 한 3개월 시장을 언더퍼폼하는 경향이 많았었는데 S&P 500은 워낙 추종하는 자금이 크다 보니까 그죠? 네, 편입되기 전에도 강하고 편입되고 난 후에도 좀 강했던 기억이 나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테슬라 얘기를 했는데 어제 그 약세장이었는데도 4.7%나 뭐 때문에 올라온 겁니까? 네, 중국의 8월달 차량 인도 대수가 발표됐습니다. 84,159대로 전월 대비 31% 늘었고 전년 동기 대비 9.7% 증가했습니다. 차량 가격 인하에 따라서 인도 대수가 잘 나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YTD 기준으로 중국에서만 생산된 차량 대수가 한 62만 5천 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에 한 40만 대를 생산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작년 8월 달에는 40만 대, 올해는 한 3만 대 가까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추가적인 모델 Y 차량 가격 인하 소식이 있었습니다. 모델 Y 롱레인지 가격을 30만 위안으로 한화로 5,500만 원 정도 14,000 위안 인하를 했고요. 또 모델 Y 퍼포먼스 같은 경우도 35만 위안으로 원화로 6,400만 원 여기서도 14,000 위안 정도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델 Y 차량 가격도 인하를 했고 그래서 모델 Y 대기 기간이 기존에 2주에서 6주였는데
차량 가격 인하하고 주문이 더 들어왔는지 4주에서 6주로 대기 기간이 더 늘어났습니다. 네. 14,000위안이면 한 260만 원 정도 예. 네, 인하를 해줬는데 모델 Y 하면 그래도 고급 차량의 이미지가 있는데 네. 5,500만 원이면 이제 살 수가 있네요. 중국에서. 그런 그렇습니다. 거죠. 네. 많이 싸진 것 같습니다. 많이 싸졌네. 네. 그 비아디 같은 경우에 판매 대수 보시면 8월 달에 27만 4,886대를 팔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27만 4천 대 정도 팔면서 전년 대비 58% 증가했는데 비아디 같은 경우는 차량 가격의 레인지가 달러 기준 한 15,000에서 35,000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네. 하나로 한 2,000에서 4,000 정도인데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슬라는 그 기본 모델이 한 4,000, 5,000 이렇게 정도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비아디가 판매 대수는 훨씬 잘 나왔지만 차량 가격 자체가 좀 많이 낮다. 테슬라에 비해서 이렇게 또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은 작년에 보조금을 뭐 완료한다 해서 작년 연말까지 전기차 판매가 꽤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8월 달 보니까 전체적으로 BYD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네. 전기차가 많이 팔렸다 그죠. 거기다가 테슬라는 여전히 그 자율주행에 대한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꽤 비싸다 보니까 그게 1,000만 원이 넘잖아요. 그것도 최근에 가격 인하를 했는데요. 그렇죠. 미국에서 15,000달러였는데 네. 12,000으로 또 내렸습니다. 이게 그렇죠. 그전에 계속 베타 버전을 사용을 하다가 이제 베타 버전 끝나고 본격적으로 쫙 뿌린다고 해야 되나요? 네. 하면서 이제 가격도 한번 낮췄습니다. 12,000불 저도 그 얘기 듣고 12,000불이면 얼마인가 했더니 그래도 1,500만 원. 네, 그래도 1,500. 네. 그래서 지난번에 올 초에 테슬라 주가가 바닥을 칠 때 계속 이렇게 가격을 인하하면서 이제 치킨 게임으로 들어가고 네. 치킨 게임으로 들어가면 아무래도 영업이익률이 떨어지고 어떤 뭐 중국 회사들은 적자가 막 나면서 피가 낭자한 그런 소위 말해서 정말 레드오션이 되는 거 아닌가라고 걱정을 하는데 가격을 낮추면서 Q가 많이 늘어나고 그 Q에다가 곱하기 이제 소프트웨어 매출이 아무래도 많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결국은 이제 애플과 같은 그냥 플랫폼의 역할을 하게 되니까 그 큰 그림에는 크게 뭐 지금 지장이 없다 그죠? 예, 크게 훼손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오히려 차량 가격을 계속 낮추니까 다른 회사들이 오히려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비아디도 판매 대수 이렇게 잘 나왔는데 차량 가격도 낮고 해서 아마 적자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자가 됐죠. 적자 전환이 됐죠. 네. BYD도 예. 적자 전환이에요? 네. 야, 이러면서 이제 난립해 있는 조그만 중소형 전기차들이 망하게 되고 그렇게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나서 나중에 본격적인 이제 3파 상승이 시작되게 네. 네, 그 3파 상승이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구조조정과 함께 Q가 또 늘어나면서 여기서 이제 옥석 가리기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AMD도 어제 1.2% 올랐습니다. 네, AMD 1.2% 올랐습니다. 그 골드만삭스의 컨퍼런스에서 리사수 CEO가 여러 코멘트들을 했습니다. 영어로 원문도 써 놓았는데 해석해 보시면 데이터 센터 사업 올해 하반기에 아주 강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코멘트들이 있었는데 AMD의 매출에서 중국이 약 한 20%에서 25% 정도 기여를 하고 있어서 중국은 아주 중요한 시장으로 투자를 계속 늘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최근에 그 미국에서 중국 그 AI 반도체 그 규제 등등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리사수가 중국 매출 한 4분의 1 정도 된다. 그래서 중국 시장 중요하게 보고 있다라고 답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계속 미국 정부는 규제를 하면서 뭐 첨단 장비나 이런 걸 못 팔게 하는데 AMD나 엔비디아도 저번에 실적 보니까 중국 매출이 오히려 늘었던 걸 볼 수가 있었는데 A800이랑 H800 중국용으로 또 나가고 있거든요. 어제 우리 문지호 이사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중국 분들이 이제 팔자를 좋아하다 보니까 저는 A800이라고 해서 A100보다 훨씬 더
8배 좋은 모델인 줄 알았어요. 근데 A100보다 오히려 네. 약간 더 떨어지는. 그러니까 중국 전용 모델로 조금 다운그레이드해서 미국의 어떤 수출 규제를 좀 피해가는 그런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또 기업들은 또 미국 정부의 중국 규제하고는 또 다르게 이렇게 피해가면서 계속 중국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 되게 좋은 얘기를 해주셨네요, 리사수가. 예. 우리는 앞으로 하반기에 아주 네. 강력한 하반기를 보게 될 거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데이터 센터 비즈니스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네, 우리도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이 데이터 센터 쪽에 대한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투자가 도대체 네. 어느 정도 될지, 네, 거기에 좀 목매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뭐 하반기라고 이제 리사수 얘기했는데 지금이 하반기라서 그렇게 얘기한 것 같고 앞으로도 더 계속 좋아질 거다인 것 같아요. AI 가속기 시장이 시장 전망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빌리언 달러까지 네. 올라왔습니다. 27년에 AI 가속기 시장 150빌리언 달러 전망을 한다라고 리사수 CEO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CAGR로 보면 거의 한 50% 이렇게 된다라는 걸 본 것 같습니다. CAGR로 50%. 예. 보통 이렇게 스트롱이라고만 붙여도 네. 스트롱 세컨 하프 이렇게만 해도 세게 얘기하는 건데 그 앞에다가 또 very를 붙였어요. 베리를 very strong second 하프가 온다고 합니다. AI 가속기 시장을 2027년까지 150빌리언 네. 로 본다고 또 전망을 해줬네요. 예. AI 가속기 시장은 뭐예요? 그러니까 GPU 네. AMD랑 지금 엔비디아에서 네. 만드는 그렇습니다. GPU를 네. 얘기하는 거군요. 엑셀러레이터 쪽도 엑셀러레이터. 그래서 이렇게 피어 그룹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하고 있는 이 메모리 쪽도 어느 정도 앞으로 시장이 펼쳐질지를 또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밤에 발표되는 주요 지표 있습니까? 이번 주는 중요한 지표들이나 기업 실적 발표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내일은 ISM 서비스 PMI 정도만 있고 이번 주 남은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에도 별다른 이슈들이 없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별다른 이슈가 없어서 9월달에 주가가 빠지나요? 약간 9월달이 약간 조용한 것 같습니다. 그냥 중순 말쯤에 FOMC 이외에는 별 일정이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9월 네. 20일 날 또 FMC 회의가 네. 열리게 되고, 일단 계속 시장을 조금 발목을 잡고 있는 거는 금리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 금리가 조금 안정된다 싶으면 10년물 국채 금리가 조금 빠르게 떨어지면서 먼저 선반영을 해주는데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난번에 4.34를 기록한 이후 좀 떨어지는 데 됐다가 다시 또 4.2로 네. 이러니까 약간 주식 시장에서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워런 버핏도 이 금리면 2년물 국채 사는 게 낫지 하면서 주식의 투자 매력도를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금리가 좀 떨어지는 모습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미남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